네, 지금까지 훈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훈육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지,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예,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넘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방을 둘러보는 순간, 기분이 싹 상해요. 아까 볶음밥을 먹고 안 치웠네. 옷을 벗어놓고 방에다가 널어놨네. 근데 머리를 빗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좀 청소기 한번 돌리면 안 되나? 뭐 이런.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랑 같이 있을 때 행동은 아주 다르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좋은 행동으로 바꾸려면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훈육은 아주 쉬운 거에서부터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이제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랑 딱 하나만 해보시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으로 조금씩 늘려가시죠. 자,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자, 내가 예를 들면 저거를 꼭 하게 할 거야 라든지 내가 저거를 꼭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는 먼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너 뭐 하지 마 이제 이거를 반복하면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훈육을 내가 모처럼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면 훈육의 원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서로 기분만 나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하게 만든다. 근데 이 뭐뭐는 얘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미루는 거, 할 수 있는데 어쩌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저는 가장 간단한 게 과자를 먹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뭐라든지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책장에다 꽂아 놓는 거, 또 뭐 아이에 따라 다르죠. 뭐 바지를 혼자 입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한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자를 먹고 바닥에다가 봉지를 던졌어. 자, 그럼 이제 이때 훈육을 해보죠. 자, 첫 단계는 지시를 잘 하는 겁니다. 잘 지시하기. 지시를 하면 되는데 잘 지시하기는 뭐지? 이제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통 지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네가 먹은 과자 껍질은 네가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애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과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를 얼핏 보고 놀던 걸 놉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너 이거 버리라고, 그러면은 과자 버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과자 봉지를 한번 보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일단 놀고, 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와서 날 못 놀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한 번에 듣지 않는 이유예요. 두세 번 엄마가 지시를 반복할 때까지는 어떤 액션에 옮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잘하는 건 일단 너 엄마 좀 잠깐 봐봐. 그래서 주의를 엄마한테 돌려야 됩니다. 주의를 엄마한테 돌리고, 저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해서 주의를 놀던 데서 혹은 TV를 보던 데서 과자 봉지와 쓰레기통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자, 저 과자 봉지 저기다 버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엄마 제가 과자 봉지를 모르고 쓰레기통에 안 넣었군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만 놀고요.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갖다 버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때 설명하면은 시간이 늘어지면서 또 애가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갖다 버려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또 놀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버려. 그만 놀고.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시간을 오래 끌면 얘는 놀이로 돌아가거나 엄마 말을 안 듣는 쪽으로 주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길게 하면 할수록 아이가 지시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게 말해서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나면서, 정말 중요한 건 과자 봉지를
애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뭐라고 엄마한테 혼은 났는데 뭘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훈육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누구야? 엄마 좀 봐. 저기 과자 봉지 있지?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 논다고? 아니, 먼저 버리고. 지금 버려. 근데 저는 이 정도 얘기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왜 대체로 말을 안 듣냐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일어나서 갖다 버릴 때, 잘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는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칭찬까지 받으면, 그냥 과자 봉지는 버리는 거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뭔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는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고, 부정적인 행동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장난감을 던진다고 해보죠. 장난감을 던져. 장난감 던지면 안 되지. 그걸 왜 던져? 부서지잖아. 이제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게 아니라 장난감 내려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내려놓지 않아요. 그럼 엄마 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엄마 줘. 얘가 던질 것 같은 물건은 달라고 하세요. 그 웬만하면 줍니다. 그래도 걔 중에 안 주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뺏는다는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장난감을 잡아당기면 웬만하면 엄마가 힘이 세서 엄마 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거기서 끝내면 돼요. 거기서 던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에 또 뭔가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이가 던질 것 같은 물건들은 그냥 옆을 이렇게 쫙 씌워주세요. 아이가 그거 외에 또 뭔가 던질 만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치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던지는 게 재밌을 때. 자, 던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뭔가 만든 거를 와르르 무너뜨렸을 때 사실 우리도 좀 뭔가 재밌는 게 있죠. 도미노 게임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재미있는 경우 아이들이 물건을 던지고, 또 하나는 이제 화가 났을 때죠.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나 화났다고 하면서 이제 던지는데,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재미로 던진다고 했을 때, 그럼 던지는 게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행동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 걸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재해야 되고, 화가 나서 던지는 거는 이건 집단 생활에서 정말 바로 금지당하고 이렇게 통제받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던지는 건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던지는 게 습관이 된 아이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던지지 마 하고 빨리 가서 장난감을 뺏고 밑에 있는 걸 치웁니다. 예. 그리고 안 돼라고 하시면 웬만하면은 그냥 애들이 때를 쓰지 물건을 다시 던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무시하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지게 하니까 울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던 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좌절 반응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뭔가 개입이 들어가면 더 시끄러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울면 그냥 울도록 냅두면 되는데, 이제 일부, 개 중에 아주 일부는 또 그 다음 행동을 찾아서 딴 물건을 찾는다든지, 의자를 민다든지, 크면 벽을 치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때는 타임아웃을 쓰는 게 좋습니다. 타임아웃을 쓰는 제일 좋은 행동은 뭔가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집안에 의자를 하나 두고 정해서 너 저기 좀 가서 앉아있어. 앉아있어. 엄마가 내려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앉아있어. 그래서 앉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엄마가 던지지 말랬는데 던지니까 못 움직이네 이렇게 배워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혼나네 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데, 보통 혼내는 걸 아이들이 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움직이는 걸 아이들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못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몇 분이나 앉아 있을까요?
예, 저는 해봤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그게 너무 지겹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했던 엄마가 제시했던 행동들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행동을 늘리고 좋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과정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좋은 행동은 늘리고 좋지 않은 행동은 줄인다. 좋은 행동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예, 뭔가 목표를 정하고 지시에 따르게 한 다음에 계속 같은 행동을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자,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제재할 때는 일단 한 번 정도 언어로 통제하고 그 행동을 못하도록 환경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때를 쓰면 무시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힌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 충분한 시간, 아이가 지겨울 때까지 앉혀놓으면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은 훨씬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